기온이 섭씨 영하 30도, 즉 화씨 영하 22도까지 뚝 떨어지는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이 대평원 겨울의 냉혹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유럽 정착민들이 도착하기 전 원주민들은 이곳에서 1년 내내 번성했습니다. 라쿠타, 샤이엔, 아라파우와 같은 부족들은 단순히 겨우 버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정말 놀라운 일을 해냈습니다. 밖에는 극심한 추위가 몰아쳐도 집안은 화씨 60도에서 70도 사이의 아늑한 온도를 유지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운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세계가 본 적 없는 가장 정교한 한랭 기후 주거 시스템 중 하나를 설계했습니다. 이 놀라운 집을 만드는 것은 주로 여성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이동식 주거지의 마스터 건축가이자 시공자였습니다. 건축은 20피트 길이의 튼튼한 삼나무 기둥 3개나 4개로 시작하여 견고한 삼각대 받침대를 형성했습니다. 이 초기 기둥들은 버팔로의 질긴 힘줄을 사용하여 숙련되게 묶였으며 엄청난 강도와 안정성의 기초를 만들었습니다. 그 후 12개에서 15개의 기둥을 더 추가하여 상징적인 원뿔형 프레임을 완성했습니다. 이 영리한 디자인은 튼튼할 뿐만 아니라 유목생활에 필수적인 매우 빠른 조립과 해체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외부 덮개에는 10개에서 20개 사이의 버팔로 가죽이 필요했습니다. 이 가죽들은 꼼꼼하게 긁어내고 유연성을 위해 뇌유제법 브레인 텐드로 가공한 후 방수를 위해 기름을 발랐습니다. 마지막으로 준비된 가죽들을 힘줄실과 뼈바늘을 사용하여 정성껏 꿰매어 내구성이 뛰어난 보호막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튼튼하고 휴대하기 편리한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겨울 생존의 진정한 천재성은 TP의 내부 공학에 있었습니다. 특한의 추위에 대비한 중요한 저구는 대개 추가 가죽이나 때로는 캔버스로 만든 내부 안감이었습니다. 이 내부벽은 밧줄에 매달려 지면에서 약 7피트 높이로 모든 기둥 주위를 둘러쌌습니다. 안감의 아래쪽은 돌로 눌러密閉된 단열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이 디자인은 외부 덮개와 내부 벽 사이의 중요한 대대어 공간을 형성했습니다. 이것을 다운재킷 안에 갇힌 공기나 이중창 유리 사이의 공간과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뛰어난 수동 단열 시스템만으로도 내부 온도를 무려 20도나 높일 수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온기를 더하기 위해 TP 바닥 주변에 눈을 쌓아두기도 했지만 가죽이 썩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작은 틈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제작자들은 단열을 위해 층 사이에 마른 풀을 추가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다른 이들은 TP 높은 곳에 오전이라고 불리는 부분, 천장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 영리한 추가 시설은 따뜻한 공기를 가두고 불쾌한 하강기류를 방지하여 혹독한 겨울에도 정말 아늑한 집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모든 TP 온기의 중심에는 돌로 조심스럽게 둘러싸인 중앙 화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천재적인 면모가 정말 발휘되는데 특히 연기를 밖으로 내보내는 기술이 그렇습니다. 신선하고 차가운 공기는 그냥 들이닥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면 높이에서 미묘하게 유입되어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내부 안감의 무게가 실린 가장자리 아래로 미끄러서 들어왔습니다. 이 찬 공기는 불과 만나 즉시 가열되어 상승했습니다. 이것은 공기를 위로 끌어올리는 강력한 자연 굴뚝 효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내부 안감은 단지 단열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상승하는 연기를 유도하는 데 절대적으로 중요했습니다. 그것은 연기를 효율적으로 위로 모아 꼭대기의 연기 구멍을 통해 밖으로 바로 배출했습니다. 이곳은 연기가 자욱하여 기침을 유발하는 거처가 아니었습니다. 쾌적함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그들은 수동 제어 장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깊이 꼭대기에 있는 2개의 조절 가능한 덮개는 밖에서 기둥으로 조절되었으며 정교한 댐퍼 역할을 했습니다. 이것들을 통해 거주자들은 연기를 정확하게 유도하고 변화하는 바람에 적응하며 내부를 매우 맑게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더욱 진보된 설비를 위해 어떤 가족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그들은 화로로 직접 이어지는 외부 터널을 팠습니다. 이 독창적인 추가 시설은 불꽃에 직접 산소를 공급하여 화력을 강화했고 결정적으로 주요 생활 공간에 외풍이 전혀 없도록 유지했습니다. 불을 효율적으로 태우는 것 외에도 그들의 독창성은 열을 극대화하고 보존하는 데까지 확장되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불꽃에만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큰 돌들을 숲속에서 달궈질 때까지 가열한 다음 조심스럽게 가죽으로 감쌌습니다. 이 뜨거운 열 배터리들은 침구 아래에 묻혀 밤새도록 몇 시간 동안 은은한 온기를 내뿜었습니다. 이동 중에도 그들의 지혜는 빛났습니다. 캠프를 옮겨야 할 때 뜨거운 숯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속을 파낸 버팔로 뿔 안에 숯을 넣고 점토로 꼼꼼하게 밀봉했습니다. 이 독창적인 방법은 살아있는 불씨를 며칠 동안 보존하여 다음 캠프장에서 즉시 다시 불을 붙일 수 있게 했습니다. 연료 또한 과제였습니다. 가장 오래 타는 화렵수는 탁 트인 평원에서 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변에 풍부한 것으로 혁신을 꾀했습니다.
말린 버팔로 똥, 즉 버팔로 칩은 놀랍도록 효과적이고 쉽게 구할 수 있는 연료가 되었으며 종종 여성과 아이들이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꾸준하게 태우기 위해 풀단을 단단히 구워 인공장작과 유사한 연료원을 만들었습니다. 영리한 공학 기술이 TP를 따뜻하게 유지하는 동안 대평원의 겨울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보호소 밖에서의 온기와 에너지를 위한 개인적인 전략도 필요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효과적인 의복과 영양가가 가득한 식량원을 개발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겨울용 로브를 만들기 위해 원주민들은 동물의 털이 가장 두껍고 단열 효과가 좋은 11월에서 3월 사이에 버팔로를 수확했습니다. 이 가죽들은 그냥 날 것으로 입지 않았습니다. 그것들은 집중적인 준비 과정을 거쳤습니다. 여성들은 공들여 가죽을 긁어 깨끗하게 만든 다음 버팔로 뇌와 골수 혼합물을 사용하여 부드럽게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수한 방수 기능을 갖추기 위해 훈연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 버팔로 로브의 디자인은 단순함과 효과면에서 훌륭했습니다. 털 쪽이 몸에 직접 닿도록 안쪽을 향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편안함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공기층을 가두어 단열 장벽을 만듦으로써 열 손실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무엇보다 신체의 소중한 에너지를 보존하기 위한 결정적인 디자인 선택이었습니다. 매끄럽고 장식된 겉면은 눈과 습기가 스며들지 않고 흘러내리도록 설계되어 똑같이 기능적이었습니다. 겹쳐 입기는 이 효과를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더 부드러운 송아지 가죽으로 만든 내부 로브를 첫 번째 층으로 입고 그 위에 더 무거운 외부 버팔로 로브를 입었습니다. 이것은 최첨단 현대 방한복을 모방한 여러 개의 대대여 공간을 만들어 신체가 최소한의 칼로리 소모로 체온을 유지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잘 작동해서 사람들은 영하의 조건에서도 추위에 굴하지 않고 밖에서 몇 시간 동안 힘든 일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따뜻한 옷이라도 연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페미컨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평원 최고의 생존식품일 것입니다. 이 농축된 에너지원은 보통 버팔로인 말린 고기를 고운 가루로 빻아 만든 것입니다. 이 고기는 같은 동물의 렌더링된 지방과 혼합되었으며 때로는 풍미와 추가 영양분을 위해 말린 베리를 섞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는 썩지 않는 콤팩트한 순수 영양 덩어리였습니다. 페미컨단 1파운드가 무려 3,500칼로리를 제공하여 혹독한 추위를 견디고 힘든 신체 활동에 필요한 고밀도 에너지를 공급했습니다. 이 보존식품들은 다른 비축물과 함께 파플렛이라고 불리는 생가죽 용기에 담겨 막사 기둥에 독창적으로 매달아 안전하고 건조하게 보관되었습니다. 채소의 장기 보관을 위해 종종 나무 껍질을 깐 지하 저장 구덩이를 팠습니다. 자연적으로 얼어붙은 땅은 거대한 냉동고 역할을 하여 뿌리와 다른 채집 식물들을 몇 달 동안 보존했고 긴 겨울 동안 필수 영양소를 지속적이고 다양하게 공급할 수 있게 했습니다. 개인의 생존을 넘어 이 공동체들의 집단적 지혜는 심오했습니다. TP는 종종 큰 원을 그리며 설치되었고 입구는 동쪽을 향하게 하여 우세풍으로부터 전략적으로 멀리 배치되었습니다. 이 원형 배치는 단지 보기 좋으라고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공동의 방풍림을 형성하여 모든 주거지에 필수적인 보호 기능을 더했습니다. 각 TP 안에는 보통 8명에서 10명의 사람이 긴 겨울을 함께 지냈습니다. 그들의 합쳐진 체온, 단 하나의 작은 불꽃, 그리고 독창적인 단열 기술은 내부를 화씨 60도에서 70도라는 놀랍도록 쾌적한 상태로 유지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밖은 수은주가 영하 30도까지 곤두박질 치는데 안은 화씨 60도, 70도로 아늑한 모습을 말입니다. 구조부터 난방에 이르기까지 TP 시스템의 모든 요소는 수천 년에 걸친 세심한 관찰과 끊임없는 개선의 결과였습니다. 이 깊고 축적된 지식은 현대 인류가 단 하룻밤도 버티기 힘든 조건에서 전체 문명이 단순히 견디는 것을 넘어 진정으로 번영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적 혁신에 대한 탐구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하여 더 많은 정보를 받아보세요.